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코스에 대한 거네요. 네, 이제, 제가 세인트 안드루스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인데요. 어, flexible degree structure라고 조금 복수 전공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트리플 전공, 세 개도 전공을 할 수 있고요. 해서 저는 A레벨을 했는데, 그때 심리학이랑 국제관계학이랑 두 개 다 하고 싶어가지고 선택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 세인트 앤드류스에 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복수 전공 같은 경우에는 and degrees랑 with degrees가 있는데, and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을 다 50% 50%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흔한 복수 전공 케이스고, with degrees는 어떤 한 과목을 메이저로 하고, 다른 과목을 마이너로 조금 하는 그런 과목이고, 보통 랭귀지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국제관계학이랑 뭐 아랍어 이렇게 하는 경우에 국제관계학을 메인으로 수업을 많이 듣고 아랍어는 조금만 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학위가 두 종류가 있는데 Bachelor of Science는 과학 이공 계열 쪽이고 Master of Arts는 인문사회 계열인데요. 어, 보통은 이 같은 학위 안에 있는 과목들을 복수 전공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냥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관계학 부분을 좀 캡처를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국제관계학, 뭐 경영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과목들을 같이 할 수 있고요. 사이콜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스 디그리로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아츠 디그리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그 지금 뭐지? 여기는 밑에 보면 마스터 오브 아츠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절대로 석사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그 잉글랜드하고 좀 다르거든요. 스코틀랜드 제도거든요. 그래서 에딘버러, 에버딘, 던디, 그다음에 글라스고 여기는 학위를 마치면 마스터라고 인문사회에 대해서는 마스터라고 하거든요. 마스터 오브 아츠. 그리고 석사는 마스터 오브 리터러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터 오브 아츠가 아너스라고 적혀 있으면 학위다, 대학교 디그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사이언스는 바첼러 오브 사이언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건 왜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건 전통이다. 이것밖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옛날부터 뭐 스코틀랜드 굉장히 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왜 하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400년, 500년 넘은 학교들이 그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교 있고요. 잉글랜드는 캠브리지하고 옥스퍼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통에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건 인문사회 전공 예시인데요. 1학년으로 입학을 하면은 내가 지원한 과목 외에도 두 가지 과목을 꼭 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총 세 개를 듣고 2학년 올라갔을 때 만약에 내가 1학년 때 공부를 해봤는데 이 과목이랑 맞지 않는다 하면은 같이 공부했던 다른 과목을 전공으로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과목 3을 일부러 여기에 써놨고, 그렇게 하고, 이제 과목 1 처음에 들어왔던 그 전공은 버리고 또 다른 거를 또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듣고, 어,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들으면 되고요. 3학년, 4학년 때. 그리고 복수 전공이 아니고, 그냥 한 개만 한다 하면은 어, 그 메인 서브젝트를 3, 4학년에 걸쳐서 듣습니다. 예. 제가 그 간단히 더 얘기를 해드리면 이 세렌주루스는 파운데이션을 하고도 4년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인문사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보통 이제 사이언스는 1년을 하고 파운데이션 1년 하고 2학년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제 A레벨 한다든지 IB를 한다든지 왜 이런 학생들은 1학년 또는 2학년으로 입학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수가 1학년을 입학을 하는데 인문사회는 이런 식으로 과목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2학년 네, 때 그 첫 번째 과목은 일단은 빼고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 과목을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총 1, 2년 동안에 그 네 과목 정도 경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3, 4학년 때는 이제 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싱글 아너 디그리 해가지고 전공 하나로 졸업하겠다. 아니면 조인트 아너 디그리 해가지고 전공 두 개로 졸업하겠다. 왜 이렇게 정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아까 with, and 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좀 음,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뭐 사이언스 학생들은 워낙 분량이 있으니까 한 과목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문사회라든지 랭귀지 뭐 이런 쪽은 두 과목으로 졸업을 하는 학생이 많고요. 그다음에 차미 씨도 지금 국제관계하고 심리학을 하고 있죠. 네네. 네네. 그래요. 아무튼 저도 그렇고, 그리고 네. 주위에도, 뭐, 국제환경으로 들어왔다가 다른 과목으로 바꾼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음, 막상 대학에서 공부를 해보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좀 편하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윌리엄 왕자하고 케이트도 있잖아요. 처음에 윌리엄 왕자도 처음에는 아트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 미술사로 입학을 했다가 졸업할 때는 지오그라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음, 지원을 할 때 좀 낮은 전공에 학교 전공을 좀 지원했다가 바꾸는 방법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세렌주루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이언스를 하다가 갑자기 네. 인문학? 이것도 어쩌면 가능한데 인문학을 하다가 사이언스는 좀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건 그죠? 상황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 굉장히 그리고 네, 그리고 과목들 중에 가끔 전공들 중에 되게 인기가 많은 전공들이 있어요. 인기가 많거나 아니면은 듣는 인원이 많거나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 과목, 그 과에 있는 친구들이 우선순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목은 못 듣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국제관계학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인기가 많은 과목이라서 어, 1학년, 2학년 때 지원을 해도 뭐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수학을 간다 그러면 백그라운드가 수학을 얼마나 했는지 왜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선택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절차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국제관계학이 어떤 과목인지 좀 짧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 제 생, 네, 제 생각에는 국제관계학은 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알려주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어, 제 경험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에세이를 굉장히 많이 써야 합니다. 음, 굉장히 많이 써야 하고 읽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렉처나 이런 강의로 배우는 것보다도 스스로 읽어야 하는 게 분량이 되게 많고, 그거를 거기에 써야 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컨택트 아워스라고 이제 실제로 수업을 듣는 시간은 되게 짧아요. 얼마 안 되는데, 그게 다 이제 셀프 스터디라고 셀프로 혼자서 리딩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거를 감안해서, 그렇게 짧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에세이 쓰는 과목들이잖아요. 국제관계학도 그렇고 네. 심리학도 그렇고 에세이 분량은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야 되나요? 뭐 일주일 기준 아니면 한 달 어, 기준? 보통 한 학기에 2개에서 3개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학년 때는 1,500단어, 하나 에세이가 1,500단어 정도라서 크게 막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되게 부담 없는 분량이고, 그리고 2학년 때도 한 2,000단어 정도 쓰고, 3학년 때 한 3,000단어, 그리고 이제 4학년 되면은 한 5,000단어, 4,000에서 5,000단어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부딪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음, 어,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렉처 대형 강의가 3시간, 튜토리얼에 1시간 이런 식으로 있고 필수로 듣는 과목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Concepts in Global Politics, Foreign Policy and Diplomacy in Global Politics 이렇게 있고 1, 2학년은 좀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특히 1학년 때는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배우고 2학년이 되면은 강의 2시간, 튜토리얼 1시간으로 강의 시간이 줄고 그만큼 리딩이 좀 더 늘고요. 그리고 이때도 이론적인 부분인데 조금 더 이론을 어떻게 어플라이를 하냐, 실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이게 쓰이냐, 어떤 예시들이 있냐, 이런 거를 좀 위주로 보고 Studying International Relations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연구를 이제 3, 4학년이 되면은 좀 더, 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 뭐, research methods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많이 집중적으로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학년, 4학년이 되면은 렉처가 1시간으로 줄고 튜토리얼도 1시간 정도 합니다,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하는 경우도 과목마다 있기는 하고요. 이게 다 일주일 기준이라서 되게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도 적지만 그만큼 읽어야 하는 게 많고, 에세이를 써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감안해서 수업 시간이 이렇게 짧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피스 아워스라고 교수님들이 중 일주일에 어, 하루 정도 이렇게 시간을 비워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직접 찾아가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튜토리얼에서 다 얘기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해도 되고, 뭐 에세이 쓸 때,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 여기서 4학년, 네. 네, 여기서 는, 튜토리얼이라는 네. 말이 뭐 우리나라 그냥 1대1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혹시 이 수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우리나라에서 없는 왜 이런 수업이니까. 그다음에 네네. 에세이를 좀 써야 되나요? 이 시간에? 튜토리얼 시간에 에세이를 쓰지는 않고요. 튜토리얼은 보통 한 8명에서 최대 10명 정도 같이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업을 듣는다기보다는 그 시간에는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 거의 없고, 학생들이 이제 음, 얘기를 하는 수업인데요. 그래서 다 정해진 책이나 논문 이런 것들을 다 읽어온 상태에서 음, 어, 서로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음, 뭐 그리고 각자 이제 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나라에 대해서도 이게 실제로 뭐 응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같이 하고요. 어, 렉처보다 튜토리얼에서 되게 많이 배우고 또 튜토리얼이 끝나면은 항상 저는 내가 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되게 머리가 이렇게 시야가 확 넓어지는 그런 기분이 항상 들면서 나오면은 되게 항상 튜토리얼 나오면 항상 만족하면서 음, 나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재밌고 막 튜토리얼이 끝나면 항상 또 더 많은 질문이 생기고 음, 음, 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끝나면 공부해야 될 게 또 막 더 많아질 것 같고, 어떤 책이나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그쵸? 되겠고,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네. 이러지 네. 않으세요? 이제 항상 제가 걱정이 한국에서 가는 학생들은 물론 이제 두 분은 GCS A 레벨을 했고 그다음에 차미 씨는 GCS도 1년 하고 왜 이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익숙하고 왜 이런데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도 꽤 되거든요. 파운데이션만 하고 가는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영어가 좀 부담이 되는 친구들도 어쩌면 이게 약간은 그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항상 독서라든지 말하는 거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뭐 음. 듣는데 좀 힘들거나 뭐 이러진 않으셨어요? 아니면 네, 파운데이션 학생들이 좀 저는,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 저는 크게 들은 이야기는 없고요. 어, 국제관계학 같은 경우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들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미국이나 영국인이 많은 과목이라서 어, 근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게 이게 막 그 튜토리얼에 가서 내가 꼭 말을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영어가 좀 어렵다, 말하는 게 좀 힘들다, 자신감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그때 이제 준비한다 생각하고 말을 억지로 하기보다는 뭐 듣기만 해도 괜찮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음, 부담스럽게 이렇게 막 격식을 갖춰서 하는 토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같은 책을 읽고 와서 그리고 같은 수업을 듣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를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하는 분위기라서 음, 아무도 막 강요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성적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음,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는 그 어, 교수님이 아니고 그냥 PhD 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PhD를 끝낸 그런 그런 분들이랑 튜토리얼을 하고 3, 4학년은 교수님이랑 직접 튜토리얼을 합니다. 음, 그래서 수업에 렉처에도 한 20명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렉처도 20명이 맥시멈이라서 그것도 사실 튜토리얼이랑 크게 막 다른 분위기는 아니긴 음, 해요. 그래도 이제 렉처는 교수님이 뭔가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자리고 튜토리얼은 그 이제 20명을 또 반으로 나눠서 10명씩 또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 아, 옆에 나와 있는 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분야인데요. 실제로 있는 수업은 훨씬 많아요. 3, 4학년 때는 워낙 이제 국제관계학과가 크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아서 20명씩밖에 한 수업에 20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과목도 그만큼 되게 다양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아, 이번에 4학년 1학기 때, 어,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동남아 관련된 수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음. 네. 그래, 조금 다른 학교 되게 분위기는 좀 다양하고. 사뭇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른 학교는 렉처가 뭐 200명, 300명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튜토리얼을 하는 동안에 에세이를 내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좀 많은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수한테 받아야 되고, 뭐그 스트레스가 되게 음, 대단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유 어, 때문에 세렌주스가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계속 그 네, 1학년, 2학년 동안 기회를 좀 주고 왜 하는 것 같다는 분위기가 좀 있네요.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뭐 없긴 하지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좀 더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네, 겹치는 부분은 좀 빼고 그죠? 예,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아, 아, 네. 요게 그래서 제가 아까 리딩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한 과목에 어 일주일에 읽어야 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가 저번 학기에 들었던 동남아 관련 수업에서 들었던 리딩 있었던 리딩이고 이런 식으로 학교 그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 그 컴퓨터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지 않아도 다 스캔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거를 다 링크를 올려놔서 편하게 볼 수 있고 요게 이제 essential readings라고 이거는 꼭 읽어야 하는 튜토리얼 가기 전에 이거는 다 읽어야 하고 여기 밑에 additional recommended readings라고 또 한참 있어요. 그거는 이거를 다 읽었고 내가 더 읽고 싶다 하면은
읽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